하루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약 4,596만 명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휴대폰의 메시지 기능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톡이 어느 날 멈추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네, 그 학생회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그걸 주로 카톡 링크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카톡이 이제 하루 종일 안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연락을 카톡으로 대부분 하는 편인데 연락을 못해서 불편한 점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는 기프티콘을 못 써서 제가 지갑을 안 들고 갔는데 식당에 못 써갖고 제 불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카카오 및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에 접속이 안 된다는 사용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의 휴대폰을 재부팅해보기도 하고 카카오톡을 재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닌 카카오 자체의 문제였죠. 오후 3시에 일어난 서버 오류는 금방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지 40분이 지나서야 공식 SNS를 통해 서비스 오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도 볼 수 있듯이 빠른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며 처음에는 시스템 및 서버를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은 서비스 장애 발생일 18시 기준으로 복구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8시가 넘어도 카카오톡과 더불어 여러 서비스가 정상 구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톡에 12년 만에 최장시간 먹통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의 바람과 달리 서비스 복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카카오톡은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 10시간 만에 문자 수발신 기능을 일부 복구시켰습니다. 카카오의 먹통 사태는 사용자들의 원성을 얻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카카오톡의 먹통이 위험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카카오와 연동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들이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모두 함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맵 등 카카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계열사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과 더불어 여러 소상공인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카오의 먹통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업에 피해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카카오싱크 때문입니다. 카카오싱크란 카카오의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간편 가입을 통해 온라인 회원을 쉽고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해주며 카카오톡에서의 정교한 타겟 마케팅 도구까지 제공합니다. 되게 많이 하죠. 저도 사실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사실 너무 편해요. 그 개인정보를 다 일일이 그쪽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개인정보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가고, 거기에는 막연한 믿음도 있는 거죠. 그 정도 대기업이면은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놨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는 거고, 또 얘네들이 뭔가를 그런 걸 잘못했을 땐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혹은 국가에서 이런 거를 규제를 했겠지라고 막연하게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그걸 체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카카오싱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해왔으며 이 기능을 애용하는 사용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동의 화면으로 빠르게 자신들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 하나를 통해 쉽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카카오싱크를 활용한 회원 구축은 카카오톡이 멈추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것이므로 카카오톡에 로그인할 수 없으면 이를 이용해 타 사이트 또한 접속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카카오싱크를 활용해 회원을 구축해 나가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카카오톡의 부재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사는 물론 다양한 홈쇼핑 업체와 이커머스 기업들 모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고객들에게 알림톡 기능을 사용해 서비스해주던 주문 내역을
LMS로 전송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 측에서는 엄청난 비용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CJ 오쇼핑에 따르면 주문 내역을 고객에게 LMS로 발송 시 알림톡으로 발송할 때보다 6배가량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사용 건당 알림톡은 약 5원, LMS는 약 30원으로 건별 이용료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CJ 오쇼핑 측에서는 정확한 손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약관에는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B2B 유료 서비스로 기업 고객에게 알림톡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가 기업들과 서비스 계약을 맺을 당시 장애 발생 가능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통업계가 카카오 측에 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MS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의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손해의 영역에 들어가기에 이에 따라 간접 손해 혹은 특별 손해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것입니다. 카카오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광고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서비스 중단으로 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 대리기사, 킥 관련 종사자 또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1항 2호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 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건수는 외식업 26.9%, 서비스업 20.8%, 운수업 20.8%, 도소매업 18.7% 순이었으며 카카오에는 5만 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지난달 19일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SK C&C 건물에 화재가 난 것으로 SK C&C는 과연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기추도 주목이 되었는데요.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 SK C&C는 배상 책임보험과 재물피해 보상보험,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 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만 정작 카카오는 영업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배보상을 위한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 C&C가 가입한 보험으로 카카오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르는 보상은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용자가 본 피해까지 SK C&C가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목받은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 센터 이원화입니다. 공공성을 띌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카카오는 여태 트래픽 폭증 상황에만 초점을 둔 채 이와 관련된 재난 대비 훈련만 진행하고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경우에는 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10년 전 2012년 4월에도 데이터 센터 이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카카오는 막 적자를 벗어난 중견기업에 가까웠습니다. 10년 사이에 카카오는 시총 12 안팎을 오가는 국내 대표 IT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단 한 곳에 서비스 가동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10년 전과 달라짐이 없습니다. 2012년에는 단지 서너 시간 지속되었던 장애가 이번에는 20시간을 넘겨 사태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카카오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계열의 서비스를 흡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카카오 장애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는 네이버와 SK텔레콤 등의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대부분의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었으며 네이버 또한 쇼핑 검색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나 일부 항목만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도입니다.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결제 및 구매 등에 대해 문제없이 평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의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멈추면서 배달의 민족 등 각종 연계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등은 데이터를 분산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 전체가 멈추진 않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메인 서비스 서버를 춘천에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 각에 두고 일부 서비스 서버는 판교 등에 분산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판교 한 데이터 센터에 주요 서비스 대부분을 의존했습니다. 1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말이죠.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경기 안양 등에도 데이터 센터를 두고 서버를 가동 중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메인 센터에 불이 나는 바람에 피해가 컸던 것이라며 현재 문제가 된 데이터 센터 장비의 전원이 절반 이하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의 서버도 이용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기자회견에서 남궁은 홍은택 각자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원화 시스템을 두고 있고 화재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 적용을 시작했으나 적용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즉 이원화를 하긴 했으나 이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정작 이원화 가동이 되지 않은 채 서비스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원화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죠.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재해 발생 즉시 가동이 되지 않는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원화 시스템이 있는데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원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사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데이터 센터 이원화의 완전한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싱크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카카오는 해당 기업이 가진 공공성과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로 완전한 데이터 센터의 이원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계열사를 가진 만큼 이러한 사태가 재발했을 경우를 대비해 더욱 철저한 예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도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싱크도 결국에는 한 기업의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편하고 신속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경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번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해 해당 기업의 계열사만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며 한 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